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팀 정인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투자 추세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그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작성한 배경은 지금처럼 주가가 이렇게 200일 평선을 이탈했다 회복을 하고 장기 추세선까지도 이제 이탈한 상황에서 과연 이후의 흐름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사례라든지 이동평균선 구조를 가지고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추세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이 주봉상으로 장기 추세를 봤을 때는 120일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120일 이평선을 경기선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주봉상으로 이와 유사한 이평선이 이제 28주 이평선 정도가 되겠는데, 그래서 일단 이평선들이 주봉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이평선 정배열하고 또 정배열하고 신고가를 경신한 경우 이제 상승 추세 진입으로 보고요. 그리고 28주 이평선을 이탈하면 추세 마감. 하락도 마찬가지로 이평선들이 이제 정배열된 상태에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 하락 추세 시작이고요. 이 28주 이평선 회복하면 이제 하락 추세 이렇게 마감되는 걸로 해가지고 추세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 나름대로 정립을 한 겁니다. 이런 건 정답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사례를 보여드리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내에서도 상승 추세에서도 이평선들이 이평선 위에 제일 위에 주가가 있을 때는 이제 4번으로 보고, 7주 이평선 이탈하고 14주 이평선 위에 있을 때는 이제 4번, 그 다음에 14주 이평선까지 다 이탈했을 때는 이제 3번으로 봅니다. 그래서 추세 보통 강할 때는 5번이고, 그보다 좀 약화되면 4번, 그리고 더 약화되면 3번, 뭐 이렇게 되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하락이 나오기 직전에도 추세가 이렇게 고점대를 만들면 3번, 4번, 5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번호들이 바뀝니다. 안정적일 때는 5번 쭉 유지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4번이 됐다 다시 5번이 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번호의 변화가 빨라진다는 건 추세의 어떤 변화가 임박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겠고요. 경험적으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하락 추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점부터 이제 하락 추세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요. 모든 이평선 아래 있을 때는 이제 5번이고, 그 다음에 7주 회복하면 4번, 14주까지 회복하면 3번, 이런 식으로 되는데, 또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3번, 마이너스 3번, 마이너스 5번, 마이너스 3번, 마이너스 5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2009년도 1월 차트인데, 사실 이제 장기 바닥을 만드는 어떤 그런 모양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횡보할 때는 그러니까 0번에서 마이너스 2번에서 플러스 2번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7주 이평선이 최상단에 있으면서 그걸 이제 주가가 상회할 때 2번으로 보고요. 그다음 7주 이평선 이탈하고 14주 위에 있을 때는 1번. 그다음에 14주 이평선까지 하회하면 이제 0번. 또 하락할 때는 이평선이 최하단에 있고 7주가 맨 아래 있을 때는 좀 마이너스 2번이고 7주 회복하면 마이너스 1번. 14주까지 회복하면 0번 이렇게 해갖고 2번에서 이제 마이너스 2번에서 플러스 2번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추세 국면 전환의 과정을 보시면 이제 횡보 국면으로 진행이 되다가 2번으로 이제 횡보해서 7주 이평선이 최상단에 있고 주가가 그 위에 있다가 주가가 신고가 경신하고 정배열되면 이제 5번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평선들을 이탈하면서 4번, 3번으로 이제 추세가 둔화가 되다가 마지막으로 28주 이평선까지 이탈되면 다시 0번이 되고, 또 그러면서 또 하락하게 되면 또 마이너스 2번이 되고, 또 거기서 또 신저가를 내고 이평선들이 완전 역별이 되면 또 마이너스 5번이 되고, 마이너스 5번에서 또 7주를 회복하면 마이너스 4번, 14주를 회복하면 마이너스 3번, 그리고 28주까지 회복을 하면 또 0번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하거나 하락하면서 번호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복잡한 왜 보이는 이렇게 번호를 만든 이유는 어떤 국면에서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가에 대한 이제 통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추세 코스피를 기준으로 주간 데이터 기준으로 1990년대에서 최근까지 이제 국면이 변화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번호가 변화했을 때 4주간의 수익률 통계를 작성을 해보면 일단은
주가가 장기로 상승 추세를 그렸기 때문에 수익률은 좀 플러스가 많이 있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5번에서 3번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그때 이제 주가의 상승 추세에서 이제 하락률이 마이너스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뭐 상승 추세에서도 3번에서 5번으로 진행이 됐을 때도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14주의 평선이 최상단에 있는 경우가 보통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14주의 평선을 회복을 하고 모든 이평선 위에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고점대를 만드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거고요. 5에서 이제 3으로 떨어질 때 14주의 평선을 이제 한 번에 이탈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때는 하락률이 상당히 높고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보시면은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즉 이평선들이 완전히 이제 역별된 상태에서 14주의 평선까지 한 번에 회복했을 때 이후에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상승 추세 진행될 때 보시면은 상승 추세 진행될 때 보시면은 이렇게 4번에서 5번으로 진행될 때, 즉 7주를 이탈했다 회복할 때, 또 5번에서 4번, 또 이탈해서 이평선이 완전 정별됐다가 7주를 이탈했을 때, 요럴 때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추세가 진행되고 있을 때 7주 정도를 이탈하거나 회복하거나 이런 모습은 추세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건강한 조정이기 때문에 이후에 추세가 쉽게 훼손되는 경우는 잘 안 보이는데 14주까지 한 번에 이렇게 이탈된 이런 경우를 보이면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죠. 이번에 우리 나타났던 경우인데 1월 달에 상승할 때 보면 14주 평선이 최상단에 있었어요.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 한 번에 하락하면서 주가가 이제 장기 조정을 진행됐었고 이런 경우는 이제 1번에서 0번으로 이제 진행될 때 즉 7주가 최상단에 있고 14주 평선을 상회하다 이렇게 이탈할 때 보통 이렇게 조정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내용이고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렇게 14주가 최하단에 있을 때 이걸 물고 왔다 갔다 할 때 보통 상승하면 상승세 강하게 나타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2009년 초죠. 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4주 평선이 최하단일 때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왜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내냐 이제 그런 이유는 코스피가 우리가 장기로 1년 이상 이렇게 상승 추세를 형성을 하다가 14주 평선이 최상단에 진행이 되고 그 28주를 회복하는 그 중장기 조정으로 진행이 되면 조정 국면이 장기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이제 아직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장기 조정인지 아닌지 지금은 모르는 상황이지만 2011년도의 사례에서도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조정이 장기화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2008년도는 보시다시피 14주 평균 최상단이고 조정 장기화됐었고 2006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4주가 최상단에 있다 하락했는데 이때 이제 56주 이평선에서 살아나긴 했지만 요 신고가更신하는데 9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0년은 다 아시겠지만 IT 버블 끝날 때라 갖고 말할 것도 없겠고요. 이때도 95년도에도 14주가 최상단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장기 조정을 진행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는 장기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기 조정이라고 장기 하락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에요. 과거에 진행될 때 패턴을 보시면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7주 이평선을 회복을 하고 또 CCI라는 보조지표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중기적으로는 상승 국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2011년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2008년에는 단기론 고점이었지만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상당히 좀 상승세가 진행이 됐었고 2006년에는 말할 것도 없죠. 불규칙하지만 상승세 꾸준히 진행이 됐었고 2000년에도 심지어는 좀 상승 국면이 좀 진행이 되다가 한 달 반 정도 진행이 되다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됐었고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쨌든 장기로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CCI에서 골든크로스가 나고 7주를 회복을 하면 쉽게 이렇게 좀 계속 하락하는 국면은 아니라는 거죠. 중기적으로는 반등 내지 상승 국면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 주말에 이제 7주 이평선을 회복을 했고 CCI 골든크로스는 안 났는데 오늘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만약에 혹시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단기로 우리 저점이었던 2350을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뭐 올라가서 뭐 2600 부근까지 다시 상승 시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뭐 이렇게 꾸준히 가는 이런 그림을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뭐 전고점 부근에 가면은 다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상승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종목으로 봤을 때는 장기 바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이제 우연치 않게 조선주들이 쭉 스크린이 됐어요. 물론 이게 완전히 하락 추세는 아닙니다. 이게 신저가 경신할 때 이평선들이 완전히 역별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히 하락 추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14주 이평선이 최하단에 있으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28주 이평선까지 회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등락이 좀 있더라도 어쨌든 계속 장기 바닥을 만들면서 좀 올라갈 가능성에 무게를 실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미 상승세가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신고가 경신하면서 이평선들 완전 종별됐고, 지지난주에 7주를 이탈했다가 지난주에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7주 정도 이렇게 이탈하고 회복하는 이런 거는 상승 추세가 진행될 때 견조하게 나타나는 조정이고요. OCI는 지난주에 이제 7주 이평선 이탈했는데 14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상승 국면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으로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 SDS, 포스코 캠텍, 뭐 나스미디어 이런 종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중기적으로 좀 바닥권에 나온 종목들, 이렇게 장기 상승 추세는 좀 꺾인 것 같은데 코스피에서 보이는 것처럼 뭐 7주 회복하고 CCI가 골든 크로스를 냈다, 이런 식의 어떤 종목들을 보시면 그 LG이노텍,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종목들을 스크린할 수 있겠고요. IT 관련주들에서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차트로만 놓고 봤을 때 IT는 중기적으로는 좀 반등 국면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신고가를 경신하는 어떤 강한 추세에 진입할지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 이제 부록으로 간단히 이제 CCI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CCI 지표는 커머더티 채널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는데 수식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격도인데 이격도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격도가 빨리 벌어지느냐, 이격도가 벌어지는 속도, 과거 이격도 대비 지금 이격도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빨리 벌어졌냐, 줄어들었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격도 플러스 시장이 변화되는 속도를 가지고 이제 개념화 시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 사이에 보통 주가가 위치하게 되고, 플러스 100%보다 크면 과매수, 마이너스 100%보다 작으면 과매도로 규정을 하고요. 그 CCI에서는 이제 일정 기간 이동평균한 게 시그널 선입니다. 그래서 매매 기법은 보통 뭐 100%를 하향 이탈할 때, 즉 과매수에서 이제 중립권을 들어올 때 매도하고, 마이너스 100%를 상향 돌파할 때, 즉 과매도에서 중립권 들어올 때 매수하는 전략이 있고, 뭐 영선에서 영선 돌파할 때 매수하고, 영선 이탈할 때 매도하고, 또는 이제 CCI 선과 시그널 선의 어떤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평선 같은 경우는 제가 121 평선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경험적으로도 굉장히 장기 추세의 분기점과 영향이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경기선으로 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LG전자 같은 경우를 이제 사례로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의 목표가 컨센서스의 고점을 찍는 시점이 거의 121 이평선 이렇게 이탈하는 시점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121 평선을 주가가 이렇게 이탈하고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탈할 때 회복하는 경우 말고요. 이렇게 쭉 하락하게 되면 주가도 목표가 컨센서스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이렇게 쭉 조정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21일 이평선을 이탈하고 하락을 했다는 얘기는 어떤
중요한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121평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평선을 여러 개를 쓰려면은 그 절반 단위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61일평선을 이탈하면 31일평선이 방향이 전환되고요. 121일평선을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 61일평선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려면 기존의 중요한 이평선에서 절반 단위로, 예를 들면 120일이 중요하면 60, 30으로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데, 주봉, 일봉, 월봉 간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일봉으로 121일평선이 사실 반년이라고 치면 124일이 조금 더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62일, 31일, 16일 정도가 되겠는데,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주봉의 숫자를 찾아보면 124일은 27주, 그리고 그거는 7개월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단기는 보통 7에서 8 정도, 조금 긴 단기는 13에서 16, 중기는 뭐 26에서 30일, 뭐 장기는 53에서 62 정도가 되는데, 요걸 2배수로 나타나기에 가장 좋은 거는 뭐 7, 14, 28, 5, 6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단기로는 7일 이평선, 주봉에서는 7주, 월봉에서는 7개월 이평선의 그 흐름이 어떤 추세 분기점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발간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핵심은 이제 그겁니다. 우리는 코스피는 중기적으로는 반등 국면이고, 이전 고점이 2600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가 강한 어떤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승 추세로 진행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분명히 지금은 상승 국면이고,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2350% 찍었던 지난 저점대를 크게 이탈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투자전략팀 정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